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인재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AMPM 글로벌의 박인수 AE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2팀 최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이제 최근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헬스를 시작하고 계시죠. 그렇죠. 진짜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거 없이 진짜 모두들 자기 몸 가꾸는데 열정적이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남녀 할 거 없이 모두 자기 몸을 가꾸는데 좀 열풍적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인수님은 헬스 시작한 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군대 전역하고 꾸준히 조금씩 계속 해왔던 걸로 계산을 하면은 그래도 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이나? 저는 이제 3개월 차 돼가지고 헬린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저도 연수는 10년이지만 네. 헬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거 외국인 분이 혹시 네. 한번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역시 AMPM 글로벌이라는 네. 회사 명에 맞게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석은 좀 힘들지만 좋은 사랑이라고 저희가 믿고 앞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트렌드가 저희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이제 자기 몸을 가꾸는데 좀 열심이잖아요. 네. 혹시 그 인수님은 벌크업이나 뭐 이런 거 음식 섭취하실 때 단백질 위주로 좀 드시나요? 네, 저도 뭐 단백질 위주로 먹기는 하는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멸치라서 아닙니다.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 네. 탄수화물도 많이 먹는데 닭가슴살은 네. 아무래도 네. 조리하거나 그런 게 불편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운동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로 많이 보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 쉐이크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아니면 운동을 하고 나서 보통 한 입씩 이렇게 먹는데요. 네, 한두 스푼씩 먹는데 이제 보통 단백질 보충을 할 때 혹시 인수님은 그 몇 스푼이나 좀 드시나요? 저는 거기에 네. 적혀 있는 정량 그대로 정량대로 네, 아주 정석적인 선배님이시네. 네, 이제 그 체형과 목표에 따라 뭐 단백질을 먹는 양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식품을 구매할 때 어디 경로로 구매를 보통 하시는지. 저는 요즘에 아무래도 약간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잠깐 쉬고 있지만 시작을 했지만 요즘에 피지컬 100 혹시 보셨어요? 네, 피지컬 100 봤습니다. 거기에 아모띠님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분 유튜브 채널 보면서 그분들이 소개해주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소개해주시는 제품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충제 같은 경우에 막 추천도 해주시고 아니면 어디 브랜드를 홍보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보고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네네. 인스타그램 이제 피드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막 이제 뭐 땡땡 프로틴 지금 할인 코드 입력하면은 80% 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할인 코드를 보고 바로 지금 구매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서 이제 코드를 입력해서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뭐 SNS 광고로도 할인 코드를 많이 이용하시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의 그 전용 코드가 있거든요. 인플루언서들만의. 네. 인플루언서 분들 거의 그런 코드를 이용해서 할인을 추가로 받는 프로모션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잠시만요. 저희 장염 환자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장염도 낫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장염도 낫는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혹시 이제 단백질을 구매할 때 유튜브 인플루언서분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러면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나요? 유튜브 광고 네. 뭐 알고 있죠. 네. 아무래도 유튜브라면 동영상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동영상 광고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런데 광고 뭐 시간 초수나 아니면은 노출되는 위치의 구자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인스트림 광고라고 해서 많이들 보시는 영상 뭐
영상을 처음 틀었을 때 앞에 뜨는 광고, 그 네. 영상 중간에 뜨는 광고, 끝났을 때 뜨는 광고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또 쇼츠가 요즘에 많이 맞아요, 활발히 맞아요. 이용되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쇼츠에 이제 영상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인스트림 광고로 네. 이 부분도 많이 활발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쇼츠에서도 제가 또 그 프로틴 볼 때 할인 코드 막 지금 빨리 입력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구매 자극이 막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실제로 네. 30대, 물론 30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 연령대에서 많이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하세요. 특히 네, 맞습니다. 핸드폰 시간 비중을 차지했을 때 네. 뭐 하루에 평균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영상 광고가 많이 중요해졌다라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광고를 하실 때 네. 물론 이게 좀 영상 광고는 막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전환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맞아요. 우리 제품을 먼저 초기 알리는 단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영상 디스플레이 광고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뭐 홍보할 때 그런 위주로 이제 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전환이 활발하기도 하지만 이제 주로 인지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네, 트렌드 맞아요. 위주로. 네.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게 단백질 식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건강식품이잖아요. 뭐 약품은 네.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영상 광고나 네. 그 다음에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소개하시는 그런 추천 상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운동 유튜버 중에 네. 이제 좀 평소에 신뢰를 하고 계시는 운동 유튜버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많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아무띠님도 되게 아무띠님, 좋아하고요. 네. 요즘에 아프셔갖고 요즘에 활동을 못 하시는 분 그 계란 김계란님, 네네 맞습니다. 그분도 되게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김종국 저도 그쪽 그분 많이 보시나요? 유명하죠. 네, 그래서 김종국님이 이제 저희 홍보하시는 그런 프로틴 업체가 있잖아요. 저는 네네. 거기서 주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쪽에서도 할인 코드도 많이 뿌리고 해가지고. 네네. 네네. 혹시 그 이제 유튜브 광고 외에 네. 또 다른 매체 중에 이제 단백질 식품을 네. 이제 광고하시는 저희 광고주분들이 네.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거는 이제 단백질 보충제지만 이제 건강식품이고 이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들 쇼폼 요즘에 활발히 이용되다 보니까 네. 쇼폼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네. 그 쇼폼 중에서도 그냥 매체로 통해서 바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광고에 플러스해서 네. PPL 광고를 많이 녹여서 진행을 하세요. PPL 광고요. 네, 네. 특히 직장인들이 요즘에 많이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30대 분들은 그런 쇼폼에서 나오는 PPL 광고에 좀 신뢰도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PPL 광고도 저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보고 거기서도 많이 브랜드 인지도를 깨닫고 그리고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고. 네. 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콘텐츠에 이제 PPL에 많이 영향을 받으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나 SNS의 광고에 되게 신뢰도를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키워드 광고를 이제 주로 이제 선호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네. 본인들이 이제 정보 30대 분들이 아무래도 정보 탐색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게 네. 요즘엔 뭐 SNS나 유튜브로도 많이 검색을 하시지만 네. 아직까지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 검색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 중에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정보, 네. 어떤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신다면은 네. 여성분들은 제품 구매 관련된 정보를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좀 남성에게 맞는 제품이다라고 네. 하면은 뭐 쇼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NS 네, 이런 부분들을 SNS.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SNS 중에서도 피드 쪽, 피드,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검색 광고 쪽도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나 아니면 유튜브 인플루언서 섭외해서 광고를 이렇게 찍고 나서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그걸 보고
검색을 해서 실제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이버 광고도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네이버 광고는 어떤 광고를 진행하면 보통 좋을지?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광고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가 되겠죠. 아무래도 포털 네네. 사이트다 보니까. 네, 그 맞습니다. 중에서도 요즘에는 뭐 쇼핑 검색 광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전에는 뭐 파워링크 검색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하셨지만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가격 비교가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쇼핑 검색 광고 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성분들도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네, 정보성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네. 그렇다 보니까 뷰테 이제 블로그에서 정보성 글을 많이 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네. 그런 정보성 글을 광고를 할 수 있는 파워 컨텐츠 광고가 따로 있어요. 파워 컨텐츠. 네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약간 실제로 블로그 게시글을 광고를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광고 구자가 아니라 네. 일반적인 뷰탭이라고 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노출되는 위치에 노출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와서 좀 정보성 글을 읽고 네. 구매까지 이어지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파워 컨텐츠 광고도 많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노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정보를 탐색하려는 의도에 맞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면 파워 컨텐츠 광고도 많이 해볼만 하겠네요. 네. 그리고 네. 이 부분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포털 사이트 메인 아까는 여성분들은 SNS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검색 광고 쪽에서 신뢰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메인 DA 광고 쪽에서 메인 DA. 좀 네. 많이 그 제품이나 브랜드를 인지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롤링보드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롤링보드를 하면은 그냥 PC 네이버 포털 사이트 PC지면 로그인 하단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인데 네. 그 지면도 물론 좋지만 네. 아무래도 요즘에 모바일 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바일 켰을 때 가장 첫 화면에 보이는 DA가 있는데 이 네. 네이버 스페셜 DA라고 해요. 스페셜 DA. 네. 네. 근데 이 구자는 굉장히 비싼 구자거든요. 네. 가장 비싼 시간대 2시간마다 이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네. 정말 비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한 4천만 원 정도. 2시간마다 4,000원. 네, 4,000만 원.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이걸 좀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와 비슷한 똑같은 구자에다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스페셜 DA 구자인데 요즘에는 주말이나 아니면 스페셜 DA 구자가 예약이 안 돼 있는 시간대에는 네. GFA라고 해서 배너 일반 CPC 광고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활용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와 비슷하게 카테고리 뭐 뉴스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이런 연예 카테고리 최상단에 노출되는 스마트 채널 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노출도 높고 주목도도 높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GFA 같은 경우에도 저희 DA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광고잖아요. 네네. 네. 저도 GFA 광고 메인 배너 광고 같은 걸 많이 보고 좀 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느꼈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진짜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거 네. 진짜 꿀팁인데 이거 아직 광고주분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스페셜 데이 구자 되게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GFA를 사용할 수 있다고. 네. 이 부분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꿀팁이다. 진짜 꿀팁. 네네. 이 비싼 구자를 네. 진짜 CPC 진짜 몇백 원으로 음. 내가 노출이 될 수 있다. 네.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꿀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 진짜 마케터가 현직에서 몸을 담고 있지 않는 한 이거 잘 모르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직에서 이런 뭐 네이버에서 공지사항을 올려주면 저희는 바로바로 확인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광고주분들이나 혼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빠르게 뭐 부지런히 검색을 하시고 공지사항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린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혹시나 이제 GFA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 유형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다 보니까 정보를 좀 더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네,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혹시 아까 말씀하신 숏폼 중에 이제 뭐 스킵할 수 없는 광고잖아요. 숏폼도. 네. 맞아요. 근데 쇼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네. 스킵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 상관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영상 중간에 들어가는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너뛸 수 없는 영상 광고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도 네. 너무 화가 나요. 네, 광고를 저희가 집행하더라도 네, 저희도 화가 납니다. 저희는 또 이게 막 광고가 어떻게 진행되나 막 네. 그런 거 많이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유튜브 프리엄을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막 15초짜리 막 30초짜리 걸리면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사에서도 보면은 네. 건널뛸 수 없는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브랜드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 한 7명이 그 네. 정도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하시니까 네. 웬만하면은 쇼폼 그다음에 건너뛸 수 있는 영상으로 네. 제작을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건너뛸 수 있다 보니까 그 5초 이내에 짧게 그 우리 브랜드를 알려야 되고 네.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 앞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좀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시고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초반에 보통 저희가 이제 건너뛰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건너뛸 수 없다면 좀 다른 짓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초반에 후킹 포인트를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아니면 좀 노래를 넣어감으로써 좀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영상 광고 위치도 사람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상을 틀었을 때 앞에 뜨는 광고, 네. 영상 중간에 뜨는 광고, 그다음에 나중에 뜨는 광고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머리에 가장 많이 남는다고 하는 광고는 프리롤 광고라고 해서 영상 앞단에 뜨는 광고를 네. 많이 선호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영상 광고를 시청하실 때는 짧게 건너뛸 수 있게 그다음에 영상 앞단에 노출하는 네. 게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유튜브 광고에서의 꿀팁. 네. 영상 앞쪽에서 저희가 건너뛸 수 있는 광고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영상 앞부분에 후킹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넣어주면 좋고요. 요즘에 그런 후킹성 포인트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도 운동 유튜버신데 네. 마랑님이라고. 네, 알죠. 그 창중도 그리고 최근에 매그네틱으로도 많이 유명해지신 그런 짧은 그런 느낌의 네. 후킹성 소재 맞습니다.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밈이라고 하죠, 그런 맞아요. 걸. 네, 밈을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고객들이 보기에 재밌죠. 네, 재밌어서 일단 보시거든요. 맞아요. 보신 다음에 이게 광고구나. 근데 이 밈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밈을 사용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마라탕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거를 사용하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라탕탕 후루루 후루. 그렇죠.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탕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또 예시를 들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옥수수 광고라든지. 네, 당후루루루.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재밌는 요소를 소재에 이렇게 녹여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그런 건 저작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에 하나가 네.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SNS 중에서도 이제 피드 쪽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피드 쪽에서도 노출될 수 있는 이미지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미지 중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미지만 노출되는 방식, 네. 그리고 이미지랑 같이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미지랑 같이 함께 노출되는 방식, 네. 그리고 슬라이드 형태의 노출 방식이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소재가 반응이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실제로 광고를 집행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따로따로 다 그룹별로 만들어서 뭐 네. 슬라이드 그룹, 뭐 단일 이미지 그룹, 뭐 카탈로그로 같이 제품이랑 같이 노출되는 카탈로그 그룹 이렇게 따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만약에 예산이 좀 적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그룹 안에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소재를 다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냐면 머신러닝이 네. 반응이 좋은 소재 초반에 반응이 좋은 소재를 예산을 알아서 많이 비중 맞습니다. 높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산이 적다면은 그렇게 합쳐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예산이 좀 충분하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그룹을 좀 나눠서 뭐 슬라이드, 카탈로그, 뭐 이 단일 이미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내 광고에는 어떤
이미지의 형태가 가장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룹마다 저희가 소재를 따로 설정해서 어떤 그룹이 제일 효율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소재가 가장 효율이 좋은지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업체는 이 소재가 제일 잘 맞는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정확하게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예산 여유가 없어 한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소재를 돌리는 거면은 어차피 소재 좋은 거에 예산이 쏠리니까 따로 운영해서 뭐 효과를 안 다면 그 소재에다 예산을 몰아쓰든 네. 이렇게 한 번에 뭉쳐서 그다음에 얘가 알아서 좋은 거에 노출시켜 주니까 차이가 없지 똑같지 않느냐, 않냐. 똑같지 네네네. 않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유튜브 그 머신러닝 시스템이 네. 초반에 CTR이라든지 반응이 좋은 소재로 예산을 진짜 한 70%까지 막 80%까지 몰아넣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다른 소재의 예산이 분배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가 근데 있죠. 실제로 이 소재의 예산이 노출이 안 됐던 소재를 다른 그룹으로 옮겨서 좀 예산을 분배했을 때 이게 성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이 소재가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하시려면은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아니면 나한테 그 정도 테스트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합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네. 다시 한번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A, B, C 이렇게 소재가 있다고 치면은 A 소재가 만약에 초반에 효율이 좋으면 머신러닝은 메타 머신러닝이 이제 A 소재에만 몰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 C의 효율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B, C도 어느 정도 모수가 쌓여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룹을 분리해서 소재를 하나하나씩 하면은 좀 더 효율 파악하기에 좋으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요즘에 SNS 그러니까 메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거의 모든 매체들이 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뭐 GF든 카모든 뭐 GDN이든 여러 DA 매체는 이런 방식으로 소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DA 매체 같은 경우에 이제 AI 머신러닝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초반에 이런 머신러닝이 소재 비중을 너무 크게 두기 때문에 그룹마다 소재를 다르게 하시는 게 좀 더 효율 파악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제 주제랑 벗어나는 매체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광고 뭐 건강식품 광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 보충 광고 물론 이게 여러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타겟에 따라서 맞춤 매체가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은 그런 모든 업종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완전히 관련은 없지 않다. 네네 맞습니다. 이 업종에서도 물론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좀 좋은 정보들을 그렇죠.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이 업종에 맞춰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솔직히 인플루언서 분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 단백질 보충제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업체, 단백질 보충제 업체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실제로 정말 단백질 보충제를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물론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제품을 주로 많이 사는지 어떤 뭐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WPI, 뭐 WPC, 뭐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 게이너,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 정보 검색을 위해서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좀 운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영상이나 그런 특히 SNS 요즘에는 뭐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사용하시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코드 있잖아요. 할인 코드나 프로모션. 그런 분들을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근데 인플루언서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중요하시다 보니까 옷값들이 많이 비싸지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광고 집행을 하면서도 인플루언서 분들 이제 섭외하려면 많은 광고 비용이 또 투자가 돼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막 알고 있다는 뭐 마랑님이라든지 아모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비용보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런 대형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분들보다도 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검색을 포털 사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도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뜨는 분들이 대형 유튜브 분들보다도 거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노출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
조회수는 낮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조회수는 낮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개를 노출시킬 수 있다 보니까 네.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좀 많이 그 페이지에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분들 다수를 이용하시는 것도 전략이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명의 대형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제 여러 명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섭외해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노출수는 적을 수 있어도 이제 그분들의 시청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성도가 좀 있는 고객들은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추천해주는 그런 단백질 보충제를 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 이런 분들을 여러 명 이렇게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네. 만약에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광고를 하고 나서 네. 그런 링크를 달아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데이터들이 저희 사이트에 다 쌓이기 때문에 네. 그걸 모수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런 좀 충성도 높은 모수들을 우선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모수와 유사한 타겟군을 가진 분들에게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유사 타겟군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뭐 메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스포츠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스포츠 네. 중에서도 만약에 우리는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파니까 아무래도 헬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크로스핏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행동 패턴을 학습을 해서 그런 행동 패턴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 좀 핵심적인 무수를 좀 쌓을 수도 있다. 그런 네.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모수를 저희가 쌓을 수 있다. 네. 네, 그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메타 타겟, 네. 운동 타겟 뭐 이렇게 걸어서 노출을 시켰을 때 네. 운동이라는 범위가 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테니스도 있고, 테니스, 농구도 골프도 있고, 네.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다수의 타겟을 중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핵심 타겟군을 옷을 쌓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정말 핵심 타겟군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먼저 모은다면은 좀 초반에 좋지 않을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인플루언서분들을 섭외해서 이제 핵심 타겟군을 먼저 모으고 그 타겟들에 대한 유사 타겟을 저희가 설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전환에 좀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저는 헬스 쪽 업종은 아닌데 네. 뷰티 쪽인데 네. 뷰티 쪽에서도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많죠. 뷰티 쪽도 인플루언서분들 많이 섭외해서 진행을 하세요. 네네. 네.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고 들어온 분들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초반에 이제 광고를 런칭을 했을 때 네. 초반에 계속 매출이 핵심적으로 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초반에 이게 솔직히 브랜딩이 안 돼 있는 업체들은 초반 바로 매출을 일으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이랑 진행을 하고 계속 재구매를 해주는 충성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네. 정말 메리트가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또 이제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 매출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쌓으면 아무래도 추가로 이제 광고를 진행하거나 더 홍보를 할 때 좀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나이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나이대가 좀 20대, 30대 초반이신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플루언서 분을 구매를 했다가 나한테 안 맞는다. 네.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나이대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네. 바로바로 이렇게 많이 바꾸시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네, 맞아요. 네, 약간 나이대가 제가 진행했던 게 좀 50대 타겟, 네. 40, 50대 여성분들 타겟이었는데 네. 그분들은 그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음. 그래서 계속 네.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엄청 좋았던 그런 네, 성과가 맞아요. 있으시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 쳐도 이제 직접 사용해보고 별로 안 좋다 싶으면은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네. 효능이 되게 요즘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합리적이지 않다. 네, 그건 아닌데. 아니지만, 네네. 근데 평균적으로. 네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잘 내 브랜드의 핵심 타겟군이 어떤 타겟군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령대에 따라도 저희가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연령대, 될 것 뭐 같아요. 성별대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인플루언서더라도 이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조금 힘드시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도 어떤 분을 섭외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의 대형 인플루언서를 섭외할지 아니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할지 이게 어떤 업체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예산과 저희가 이제 광고 목적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추천해드리고 어떻게 광고를 세팅할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한번 궁금하시다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네. 솔직히 다음 매체 네, 다음 매체가 이제 소개해드릴 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뭐 말씀드리고 싶은 매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희가 짧게 언급했지만 검색 광고, 네, 유튜브 광고, SNS 광고, 네.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막 나뉘어질 수 있는 그렇죠.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다른 업종에도 사용될 수 있는 매체들이라 네. 좀 차별점 그런 게 없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네, 좀 여기서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핵심 타겟군을 모아놓고 이제 유사 타겟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유사 타겟을 아무리 저희가 한 번 노출을 했을 때하고 네. 뭐 두 번 노출했을 때하고 이 차이가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의 동일한 브랜드나 광고를 봤을 때 네. 조금 인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리타겟이 정말 중요해요. 아 리타겟 매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리타겟 매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그런 매체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모비온이라든지 PG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네. 리타겟 매체도 이제 한 명에게 여러 번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저희가 광고 진행을 할 때 같이 사용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물론 이렇게 말씀 주셨다시피 리타겟 매체 좀 특화된 매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 매체라고 하죠. 그렇죠. 가장 유명한 이제 구글의 GDN, 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모비오, 네. 그다음에 크리테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배너 중에서 좀 이렇게 팝업성 인앱 네. 광고에서 팝업으로 뜨는 광고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팝업에 좀 요즘에 많이 뜨는 광고 팝업 떴을 때 오른쪽 위에 느낌표 한번 눌러보시면 네. 구글이라는 이제 매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구글 광고 이제 말씀드렸던 네, GDN 광고가 될 수 네. 있고 피맥스 광고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GDN뿐만 아니라 좀 이제 크리테오 이 두 가지가 제가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인앱 광고에서 노출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우리가 좀 남성 타겟의 취향이고 이런 인앱 광고를 많이 진행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네. 이런 GDN이나 크리테오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리타겟 매체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떤 광고를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지 광고주님들께서는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너무 많잖아요. 시작해야 될 광고가 이제 또 식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또 쇼핑 검색 광고에서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거나 네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GDN이나 크리테오 좀 리타겟 특화 매체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일반적으로 뭐 메타, 네. 뭐 그다음에 GFA, 요즘 그다음에 뭐 카카오 모먼트 이런 좀 대형 메인 매체들도 다 리타겟이 가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대신 우리 제품 리타겟을 진행할 때 어떤 소구점으로 노출할 건지 어떤 주기로 노출할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소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행동별로 타겟군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이탈하신 분 아니면 뭐 장바구니까지 담으신 분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까지 담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시 광고가 보여졌을 때 구매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맞춤형으로 뭐 지금 장바구니 담으신 상품 지금 구매하시면 뭐 5% 추가 할인 이런 부분들의 소재나 프로모션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전환율까지 높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다음- 전환율을 높이기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좀 구매 주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의 제품이 한 달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로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네. 하시면은 제품을 구매한 지 30일 지난 사람들한테 네. 재구매 시 몇 퍼센트 할인 프로모션을 노출을 어. 하는 그런 네네.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의 구매 주기를 사람들이 얼마나만큼의 이제 구매 주기를 하는지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네. 그거에 맞춰서 일하게 또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아마 준비한 그 저희 전략들은 이제 마친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계시다면은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어떤 업종 상관없어요. 이제 건강식품 아니어도 되니까 단백질 보충제 쪽이 아니어도 되니까 질문을 한번 주시면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번 볼까요?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월요일이다 보니까 다들 맞아요. 바쁘실 수도 있고 월요일 네. 아침 바쁘죠? 네 맞습니다. 월요일 다들 아침 바쁘셔가지고 네. 혹시나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업로드가 된 후에 저희한테 또 유튜브 영상에 답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너무 급하게 마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2팀 최인재 마케터였습니다. 네, 저는 박인수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